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없어도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줄 테니 당신의 그림자를 팔라고 하면 파시겠어요? 까짓것 그림자쯤이야 하고 파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법한데요. 오늘은 독일 문학의 고전인 그림자를 판 사나이를 통해 실제로 그림자를 판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아버지와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림자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적어도 그림자가 그 사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 사람의 본체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림자를 밟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하찮아 보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구성하는 일부분인 그림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림자가 없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흥미로운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림자를 판 사나이인데요. 이 책의 원제는 페터 슐레밀의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동화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독일 문학사에서는 꽤나 중요한 작품으로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저자인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를 소개할게요. 그는 1781년 프랑스 북부 쌍파뉴라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이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자 가족이 모두 독일로 도피했다고 하네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니까 그가 아직 어릴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샤미소는 계속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나중에 작품도 독일어로 썼습니다. 샤미소는 독일을 구원의 나라라고 말했다는데요. 그 까닭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올 수 있게 해준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정신적인 삶, 즉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자원을 준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샤미소는 소설도 썼지만 나중에는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듯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식물학자로 활동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의 뒷부분에 번역하신 최문기 선생님의 해제로 설명되어 있으니 책을 읽으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남자가 편지를 전해주러 요니라는 사람의 파티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회색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신기하게도 주머니에서 무엇이든 꺼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누군가 다치면 반창고를,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양탄자를, 심지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필의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공인 페터 슐레밀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나에게 팔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내가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진귀한 물건을 주겠다고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의 대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발 저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도저히 당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 그림자를... 그는 내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즉시 당신의 고귀한 그림자를 들어올려서 제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제 일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저는 당신께 이 주머니 안에 갖고 있는 온갖 잡동사니 물건 중 하나를 선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물상자를 여는 데 필요한 진짜 마법의 뿌리와 만드라고라 뿌리도 있지요. 동으로 만든 마법의 동전, 마법의 은화, 롤랑크나펜의 수건, 병 속의 악동 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당신에게 하찮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행운의 모자는 어떤지요? 새 것인데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막 수선을 끝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옛날에 유명했던 본래 그대로의 행운의 자루도 있습니다. 행운의 자루?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내 마음은 극도로 불안했지만 그는 단 한마디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현기증을 느꼈고 마치 두 개의 금화가 내 눈앞에서 번쩍거리는 듯이 보였다. 송구스럽지만 그 자루를 한번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더니 스페인 코르도바산 가죽으로 만들어진 비교적 견고하게 바느질이 잘 된 두 개의 쓸모있는 가죽끈으로 묶여있는 커다란 자루를 끄집어냈다. 그 안에서 그는 우선 10개의 금화를 꺼내더니 다시 10개, 다시 10개, 또다시 10개를 꺼냈다. 나는 얼른 그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거래하십시다. 내 그림자를 가져가시고 그 주머니를 주세요.
물질적인 부에 홀려서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그림자를 팔아버린 페터 슐레밀. 그는 순간적으로 환희에 가득 찼지만 순간 불안한 예감을 느낍니다. 세상의 업적과 덕성보다 돈이 훨씬 중요할지라도 실은 그림자야말로 그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맞는 것일까요? 그는 마차를 불러 최고급 호텔로 가서 가장 좋은 방을 예약해 들어갔지만 이미 가는 길에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림자를 어디에 두고 오셨소? 아니, 저 불쌍한 인간은 그림자가 없네 라고 말이죠. 그는 금세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종인 벤델을 시켜서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라고 시켰어요. 거래를 모르기 위해서인데요. 벤델은 아주 충직한 시종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서 놀림거리가 되는 슐레미를 위해서 낮에는 그가 밖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도록 바깥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밤에는 그림자 없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도록 홀에 촛불을 여러 개 켜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벤델이 가져온 소식에 따르면 회색 옷 입은 사람을 찾으러 막 나가려던 찰나 어떤 한 남자가 찾아와서는 지금 자기는 바다에 가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지만 몇 년 몇 날이 지나면 다시 찾아와서 슐레밀 씨에게 이득이 되는 다른 거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슐레밀은 그 사람이 회색 옷을 입은 바로 그 남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떠난 뒤였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슐레밀. 그는 유명한 화가를 불러 거짓 그림자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화가조차도 그림자를 분실한 사람은 걸어다닐 필요가 없다면서 그려주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머물던 곳에서 떠나 제3의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기로 한 슐레밀. 그는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금화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그곳에서 덕망을 얻습니다. 라스칼이라는 시종이 돈을 빼돌리는 것 같지만 자루에서는 끊임없이 금화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스칼의 도둑질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도시에서 사람들은 슐레밀에 대해 자비로운 프로이센 대왕인 빌레름 3세가 백작의 이름으로 지방 곳곳을 여행하는 중이라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슐레밀을 반겨주었고요. 그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미나라는 한 여성을 알게 되어 결혼하고자 합니다. 그가 덕망이 있고 백작이었으며 또 부유했기에 그녀의 부모도 그와의 결혼에 찬성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을 빼돌린 라스칼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그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소문나고 결혼에 실패할 지경에 처합니다. 그때 회색 옷 입은 남자가 어디에서부터인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슐레밀에게 그림자를 되돌려 줄 테니 그의 영혼을 달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후 나는 이 서류를 갖고 있는 이에게 내 영혼을 넘길 것을 유언으로 서명하노라 라고 적힌 종이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슐레밀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하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자, 정말 제가 누군지 모르시나요? 저는 보잘것없는 악마입니다. 탁월한 기회를 주어도 친구들로부터 배은망덕만을 되받는 학자이자 물리학자처럼 보이는 그런 악마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약간의 실험을 즐기는 것 이외에는 이 지구상에서 다른 어떤 것도 즐기지 않는 악마입니다. 어쨌든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페터 슐레밀이라는 이름을 적으시지요. 나는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미안합니다.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고요? 그는 놀라면서 반복했다. 왜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림자를 얻기 위해 영혼을 넘기는 것은 한번 고려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예 하고 되풀이했다. 고려해야 한다 하고 말하면서 그는 나를 향해 크게 웃었다. 질문을 드려도 좋다면 도대체 당신의 영혼이란 어떤 물건입니까? 그것을 본 적이나 있습니까? 언젠가 죽을 때 그 영혼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작정이십니까? 오히려 저 같은 수집가를 만난 것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영혼을 팔면서까지 그림자를 되찾고 싶지는 않았던 슐레밀. 그는 결국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는 금화를 계속 생산해내는 마법의 자루를 깊은 물속에 버려버립니다. 이제 그는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혈혈단신이 되었습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깜깜해서 그림자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깊은 탄광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슐레밀. 가기 전에 잠깐 시장에 들러 장화를 한 켤레 삽니다. 그런데 그 장화는 아주 신기한 장화로 축지법을 쓰듯이 먼 거리를 마구 내달릴 수 있는 장화였습니다. 그는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중국까지 마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걸까요? 마지막 부분에 슐레밀이 이 책의 저자 샤미소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샤미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지내고 있네. 장화의 힘이 닿는 데까지 나는 지구의 모양, 지구의 높이, 지구의 온도, 변화하는 지구의 대기, 자기장 힘의 현상, 지구의 생명체, 특히 식물 영역에서의 생명체들을 나의 이전 학자들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연구했네. 그리고 그러한 경험적 사실을 가능한 한 정확하고 분명한 체계로 몇 권의 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내 결론과 견해를 신속하게 몇 개의 논문으로 집필하기도 했네. 사랑하는 친구 샤미소, 나의 환상적 이야기를 간직해 줄 사람으로 나는 자네를 선택했네. 친구여, 자네가 만약 사람들 가운데 살고 싶다면 부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그림자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돈을 중시하라고 가르쳐 주게나. 결국 영혼을 파는 것은 거번 슐레밀. 그는 우연히 얻은 장화를 통해 세계 방방곳곳을 누비며 이제 철저한 식물학자가 되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는 영혼을 파는 일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신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도대체 슐레밀의 그림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것. 그러나 마지막에 슐레밀이 경고하듯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 책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림자란 잃어버린 조국, 잃어버린 기억, 정상적인 시민적 연대성 등등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림자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취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결혼할 수도 없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된다는 점에서 인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간됨, 사람됨이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없다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여하튼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작품이 출간된 19세기 초엽은 이미 자본주의 사회가 태동한 시기입니다. 경제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황금 만능주의의 심리가 싹트던 시기죠. 이 책은 1차적으로 그와 같은 자본으로서의 돈을 절대시하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화처럼 환상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시에 사회현실적인 비판을 하는, 다시 말해서 낭만주의와 사실주의가 교묘하게 혼합된 이 책. 여러분들도 짧은 소설인 만큼 쉽게 읽어보시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